2025년 9.18 목요일 오늘 대한고하고 디지털 신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제가 쭉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자칭 친미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친미는 아니니까 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친중파냐고. 저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 자기가 내가 친미가 아니니까 친중파겠거니 하고 지레짐작하고, 자기가 친미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세대가리, 닭대가리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포유류라면 그 사람들은 조류, 그러니까 포유류보다 열등한 동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머릿속에 친미 아니면 친중밖에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대가리니까 세대가리고 닭대가리죠. 저는 친한파입니다. 물론 친중 친미는 아니니까 친한파죠. 우리 한국이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반드시 오야 말 것이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먼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자칭 친미파 세대가리들에게 친미파 아니면 친중파라고 예를 받는가 해서요. 우리 한국이 미국과 처음 인연을 악연이지만 맺었던 것이 언제냐면은 1866년입니다. 1866년에 이제 제너럴 서머너가 대동강까지 올라갔다가 불에 타고 그래서 그로부터 5년 뒤에 1871년에 신미 양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는 링컨 대통령이 1865년에 암살당했는데 그 후임이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암살당하면 부통령이 승계하잖아요. 앤드류 존슨이라는 부통령이 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앤드류 존슨 재임 기간인데 미국 상선이 우리 이제 조선 땅에 왔죠. 미국은 이제 이 동양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1840년대, 50년대에 계속 1차, 2차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과 서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를 따가지고 1850년대에는 이제 링컨의 전임자들, 리페리 제독을 보내서 일본을 이제 개항을 시켰죠. 이제 그때도 조선의 존재는 알았어요. 알았지만 이제 일본까지 왔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앤드류 존슨 아까 말했던 앤드류 존슨 부통령 링컨 후임자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때 상선 제너럴 서머너를 보내가지고 이제 대동강 들어왔는데 대동강 주민들이 평양 시민들이 상선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죠. 근데 그때 바로 이제 보복 오진 않았어요. 링컨 암살 이후에 후임자니까 아무래도 내부 사정도 똥오줌 못 가릴 때여서 그랬는지. 그리고는 이제 앤드류 존슨 다음에 대통령이 율리우스 그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군바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복전을 하러 왔죠. 그래가지고 1871년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신미양요라고 그래요. 강화도 와가지고 결국은 대원군이 보낸 우리 군대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철수는 했지만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희생이 컸죠. 그러니까는 전사자 수도 비교가 안 되고 그게 첫 번째 인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1882년도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70년대에 이제 대원군은 물러나고 고종 부부가 친정을 하면서 1876년에 조일 수호조약,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1880년대로 가가지고서는 이제 서양하고 이렇게 수교를 하는데, 다른 유럽 나라보다 제일 먼저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했어요. 이제 고종 부부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일 수호조약 할 때, 그 전에 이제 조일 수호조약, 강화도 조약 할 때 우리가 불평등 조약 관세 같은 것도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해가지고 무관세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일 수호조약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관세를 이제 한 거죠. 저희가 관세 있는 걸로.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은 최애국 대우라 해가지고 우리 조선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수교를 맺을 때 가장 좋은 조건, 거기 조약에 써있지 않는 내용은 좋은 조건을 해준다는 걸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선이 생각할 때는 조미 수요조약을 생각할 때 이제 잘 맺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거기다 뭘 더 했냐면은 앞으로 조일 관계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우리 어려울 때는 미국한테 좀 이렇게 부탁하면 미국이 좀 와서 중재를 해달라. 그중 조정이라고 하는데 국제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굉장히 좋은 이제 파트너로 생각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미 수요조약을 맺었어요. 고종 부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까지 하냐면은 레이전 때까지 1904년. 그러니까 오래됐죠. 20몇 년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미 관계가 좀 괜찮았어요. 괜찮고 맞거나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의료, 성교 이런 것도 많이 오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고요. 어쨌든 조미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이 미국이 굉장히 좋은 선진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고종 부부는. 부부는 아니죠. 고종비는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고종으로 생각했는데,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러일 전쟁이 이긴 이제 일본과 미국이 이제 서로 밀약을 하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테프트 장관, 육군 장관, 그 다음에 일본의 가스라 회상, 나중에 수상도 지내는데, 그 둘이 밀약을 했을 때 밀약이냐면은, 조선은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는다. 그게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인데, 그거를 정확히 모르는 고종은 여전히 이제 미국을 짝사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 의약 같은 것도 미국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불평등 조약인데
미국이 좀 조정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하고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테오더 루스벨트인데 시어도 루스벨트라는데 그 2차 대전 때 루스벨트는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고 그 민주당이고 이 시어도 루스벨트는 이제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뭐 집안이라 그래요. 그 루스벨트 집안이니까. 근데 당은 다르죠. 그 시어도 루스벨트는 노벨상도 받기도 했어요. 둘 다 받았죠. 그 시어도 루스벨트 받았는데 이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은 그 록펠러 석유재단이라든가 카네기 그 강철한 카네기 이런 거 있죠. 이 재단들의 그 독점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전부 다 그 모가지를 틀어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이 기부문화가 나왔어요. 원래 미국이 기부문화라는 게 원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반독점법이라 해가지고 앉으니까 시장 독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페널티를 매기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 자꾸 독점에 대해서는 거의 뭐랄까 뒷장이 없는데 이 그 반독점법이 있어도 뒷장이 없는데 그 뭡니까 많이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나오긴 한데 그건 그 이야기 됐고. 그렇든 우리 조선이 짝사랑했지만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어떤 내착은 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뭐 미국이 우리한테 뭐 쳐다도 안 봤으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밀 수는 없는 것인 게 이제 그건데 그 뭐냐기 놔두고 이제 그 2차 대전 종전됐을 때 1945년에 나는 그때 트루먼이 대통령인데요. 그때 트루먼도 이제 그 루스벨트 후임으로 부통령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 트루먼이 그 2차 대전 말기에 거의 그 나중에 원자폭탄으로 이겼는데, 그러니까 트루먼은 미국은 항상 뭐든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자폭탄으로 이길 것이면은 미국 혼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원자폭탄 때리기 전에 그 일본을 물리치는데 일제를 물리치는데 소련하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좀 하자. 그러니까 소련은 사실은 이쪽에 동양 쪽보다는 저쪽이죠. 유럽 쪽에 그 독일 쪽에 그쪽이가 더 서부 전선이 더 소련으로서는 아주 그쪽에서 뭡니까 이 눈코 못 뜨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국이 계속 졸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분할지는 그러니까 38선을 미국이 그어놓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독일은 패전국인데 독일을 갈라놨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일본이 패전국이면 일본을 갈라놔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 소련을 이쪽으로 불러들일 그 욕심으로 우리 한반도를 갈라놓은 거예요. 38선으로. 그래가지고서 소련군은 북으로 진주하고 미국은 우리 남으로 진주하겠다. 그게 이제 끌어들인 것인데 그래놓고는 오지도 않았어요. 소련군 아직. 왜냐하면은 뭐 저쪽에 독일 그쪽 유럽 쪽에서 거의 뭐 또 오지 못 갈 때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연장폭탄 해가지고 뭐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8월 9일날 때려가지고 8월 15일에 항복했잖아요. 근데 소련군이 정작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8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소련군은 그때 뭐냐면 이제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혼자 다 할 것이었으면서 원자탄 써서 다 할 것이었으면서 한반도 갈라놓아가지고 걔네들이 소련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핑계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라도 들어오지 말라 했으면 안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뭐 아이고 원탁군하고 오게 해서 이 남반부는 미군이 북반부는 소련군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반도로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갈라놓은 것이 결국은 나중에 6.25의 씨앗이 되고 지금까지 분단의 씨앗이 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그 미국을 이쁘다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 지금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것이니까 뭐 말할 필요 없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요. 나폴레옹이 패권을 누릴 때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무너질 때 그것을 비인 체제라고 그래요. 비인 체제고 그 다음에 들어선 게 영국이 이제 패권국가가 됐죠. 그래서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이제 처칠 그때 영국이 패권국이었으니까 영국이 패권국이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그 얄타 체제라고 그러거든요. 2차 종전을. 그리고서 들어선 게 이제 미국이 패권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근데 난 지금 이 현재 국면 2025년 이 국면이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패권이 무너지는데 이 패권이 무너지는데 아까 비인 체제, 얄타 체제와 그런 식으로 나폴레옹 때는 비인 체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는 얄타 체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10월 말에 있게 되는 경주 에이펙 체제 제가 이제 이름 붙였어요. 경주 에이펙 체제인데 이 경주 에이펙 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서 전 세계를 갖다가 흔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국제 불황이 지금 불경기가 지금 잉태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시진핑은 이제 또 자기가 이제 피해자들 자기 블록으로 모아가지고 특히 브릭스라든가 그쪽으로 모아가지고서 이제 그 미국하고 대항하는 그런 방식을 할 텐데 어느 쪽도 패권을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라든가 이쪽의 블록이 또 뭐 평화적이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관계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지아주 현대 LG 공장에 우리 그 한국인 근로자들 300명 불법 임미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서 지금 아주 그냥 분기 텐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이 경주 에이펙에 꼭 와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경주 에이펙에 마치 그 얄타나 비인 체제나 물론 1차 대전 베르사유 체제됐는데 그런 식으로 국제 회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는. 왜냐하면 트럼프 80살 처먹은 늙은 그 대가리로 하는 이런 식으로 관세로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경제를 뒤흔들어 놓는 이런 행동은 안 되거든요. 가능하지도 않고. 미국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나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나도 좋을 일이 없어요, 지금.
순전히 트럼프를,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은 불만이 좀 있는데, 지금 뭐 미국 국익에도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국익에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지금 무슨 뭐, 자동차 관세만 뭐 15% 내려와서 경제 우위다 하지만 그까지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5,500억 달러 그냥 퍼져버린 거, 그게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나머지 블록들은 당연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싸움 모이는 거죠. 이제 트럼프도 경제 오시로 와야 돼. 왜냐면은 자기가 빼면 아랍으로 왕따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부 이제 경제 에이펙스 만나가지고 다 뭐 트럼프든 무슨 뭐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뭐 또 인도 모디든 또 멕시코 룰라든 브라질 룰라든 다 전부 다 모여서 프랑스 마크론도 마찬가지로 다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일본에 이제 아직은 일본 누가 후임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현재 이제 이시바가 총리이긴 한데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국제질서는 무엇을 인기할 것이냐. 저는 분명코 단언컨대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열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국뽕이냐고 대한민국 우월주의에 뻥 맞았냐고 그러는데 제가 팍스 몽골리카 몽골 세계 대제국 지금까지 미제했던 대영 제국이건 뭘 다 해도 팍스 몽골리카를 앞지는 것은 없어요. 오죽하면 팍스 몽골리카는 뭡니까? 밀레니엄 1이 예수라면 밀레니엄 2가 칭기스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동서양을 나오는 대제국이었는데 그 팍스 몽골리카를 무너뜨린 것은 간단한 홍건적 중에서도 일파인 주원장 일파 그 코딱지만한 세력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 세력하고도 비합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명제국이 됐었고 그 다음에 대명제국을 무너뜨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진족의 일파인 누르하치 그 코딱지만한 세력이 대명제국을 쓰러뜨리고 대청제국을 만들었던 거죠. 그건 나중에 아편전력으로 무너졌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팍스 코리아나를 연다 그러니까 코웃음 칠 수 있는 사람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주원장 홍건적 그 코딱지만 세력이나 누르하치 여진족 코딱지만 세력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뭐가 우리 한국 공장에 한 22곳이 있는데요. 이미 들어간 것 열어있는 것들. 이번에 여권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미국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허당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주 애월하지 특허 기술 같은 몇 가지 있었는데 특허 기술은 바로 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장에서 뭘 만들어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상용화가 되는 건데 특허 기술은 그냥 그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그 미국은 그거 맡고 있는 거예요. 아무 현장 그런 기술이나 패권이 없는 거예요. 순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또는 다른 미국의 투자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공장을 세우고 있는 데서 기술 패권이 더 중요한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허 패권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닌 거죠. 그것도 몇 가지 안 되고 왜냐면은 지난번에 챗 GPT 같은 것도 오픈 AI가 미국 먼저 했지만 그보다는 아직 능가하지만 딥시크 중국에 그것이 지금 따라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는 오히려 좀 맞추는 것 같고 다른 것도 왜냐면 중국도 계속 미국보다 뒤에 똥구멍 빨고 가지는 않단 말이죠. 뭐든 하다 보면은 왜냐면은 과거에 엔진차를 미국이 잘하다 보니까는 중국이 엔진차를 못하다 보니까는 항상 중국은 꽁문이나 따라가 했는데 그 반대로 전기차로 이렇게 스킵한 거 아니에요. 건너 끼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토끼가 막 잘 달리다가 낮잠 한번 잤더니 거북이가 앞질러 먹고 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제조 기술이라는 것들은 조선 배 만드는 것이라는 거 다 지금 이제 한국 아니면 중국한테 기대하는데 중국한테 기대는 없고 한국한테 기대하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뭐가 뽀록났냐면은 미국은 이제 홀로 설 수 없는 나라, 저물어가는 나라, 팍스 아메리카나는 기울어져가는 서양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들통난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태 이제 우리는 미국의 그냥 한 동맹국의 이론 그것도 무슨 불평등 동맹국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중요한 급소를 좀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번에 지금 보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 이런 걸 해가지고 아마 이제 종전 관계를 별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걔들이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왜냐면은 현찰로 계속 3,500억 그리고 보고 주다 보면 우리 바로 거덜나죠. IMF로 우리는 그냥 잘해보려다가 이건 잘해보려다가 아예 망하려고 주고 쓰는 거예요. 자동차만 하겠습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계속 할 때마다 삑 뜯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망해을 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할 일도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서는 거죠. 그리고 방산 우리가 지금 5강이니까 이제는 미군 직을 나가겠다면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세 받아야 될 처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잘 설계해